경매 같은 경우는 규제 발표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뒤가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 거의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방 아파트 관련해서 부동산 경매 관점으로 매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서울 아파트 이야기 해보려고 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를 부동산 경매 관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제 생각을 정리를 했고, 기사들도 좀 취합을 해봤어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서울에 실거주를 마련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니까 돈이 좀 모자랐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조금이나마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관점이 꼭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매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25년도 10월 15일 날 정부는 규제 정책을 부동산을 발표를 했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집을 사고 팔 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규제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규제를 한다라는 그 지역 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노도강이 될 수가 있겠죠. 오르지 않을 지역이 똑같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계속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고, 이런 기사들도 이제는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좀 찾아보면 불균형은 더 명확해요. 올해 25년도 10월 13일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6.11%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지역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송파 같은 경우는 15.22%가 상승을 했고, 성동은 13.86, 서천은 11.36, 강남은 11.06, 마포는 10.79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남구 같은 경우는 0.44, 도봉은 0.50, 강북은 0.77, 노원은 1.30, 은평은 1.55,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서울 전역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가격은 다르게 올랐는데 규제는 똑같이 내려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막 불만을 얘기하고 분통이 터진다,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조치로 거래가 멈춰버린 상황인 거죠. 저도 노도관 관련해서는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중개사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쪽 중개사분들이랑 좀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좀 집값 올라가려고 하면 매번 규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 거래를 막아버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중개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는 사람은 못 사게 하고 파는 사람도 못 팔게 하는 시장이니까 더 양극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경매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경매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취합을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경매는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 안 해주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감은 해드리지만 제 상황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올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집을 팔려면 4개월 내에 잔금을 쳐야 되고, 소유권도 이전을 해야 되고, 실거주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갭투자 아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막아놨죠. 세입자가 있으면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계약갱신권을 쓰면 거래 자체는 당연히 불가한 거죠. 집주인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대요. 세입자분들한테 돈을 좀 더 주고, 이사비를 주고 나가달라고 뭐 얘기하는 상황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 경매는 아예 다르죠. 경매는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경매는 이미 법원 매각 절차를 통해서 거래가 이미 승인된 시장이죠. 허가제와는 무관하게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면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벽 밖에 있는 유일한 거래는 경매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매 경쟁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자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동성이 있는 자산들, 비트코인, 뭐 주식, 정말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 아, 조금 기다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자산에 돈을 넣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이 시기에, 이 상황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낙찰자나 아니면 경쟁자 이런 것들 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봐도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노도광으로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지역 중에 저는 노도광을 그래도 지금 좀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실 성동이나 마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은 경매로도 지금 싸게 사기는 어려워요. 거기는 매물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거기를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경매로라도 매물이 나오면 막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경쟁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노도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정체기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건 거래가 멈춘 구간 다음에는 방향을 좀 잡습니다. 저는 노도광을 거래 절벽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는 가격이 좀 눌려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경매 투자자는 둘 다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감정가 5억짜리 아파트가 낙찰가율이 75%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낙찰가가 3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일반 매매로는 접근을 할 수 없지만 경매로는 가능하죠. 여기에 실거주 조건으로 경락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7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실거주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로 노도광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장점이 너무 많아요. 싸게 사고 실거주하면서 시세 회복을 기다릴 수도 있고 시장 정상화 후에 매도도 가능한 상황이죠. 왜냐? 싸게 샀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 그러면 노도광을 얘기했지만 좀 서울에 있는 지역들 중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 경매로서.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지역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경매 부동산 아파트 절대 싸게 사기 어렵습니다. 상승기나 하락기나 다 똑같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싸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아까 말했던 좀 거래가 눌려 있는 지역들, 노원, 도봉, 강북, 그 중에서 학군, 역세권, 생활 인프라가 좀 갖춰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노도광 중에서도 노원 같은 경우 상계동, 중계동은 여전히 학세권, 역세권으로 수요가 꾸준하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 하잖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세를 좀 잡아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규제 발표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뒤가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 거의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고 입찰을 피할 때 낙찰가율이 70% 초반까지 떨어져요. 이 시점이 바로 실거주형 투자에 저는 가장 좋은 진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들 중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자금 구조, 이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회라고 해도. 실거주용 경락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80%까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죠? 20%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처음에 취득세, 세금이나 이런 것도 있고 명도비나 수리비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 플러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구 전략, 이것도 좀 잘 세우셔야 되겠죠. 실거주 4년, 뭐 2년 이후에 거래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시세가 정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매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노도광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아니에요. 정말 좀 오래되기도 했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물론 거기에 있는 집을 사면 좋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입지. 근데 거기에 있는 지역을 지금 사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내가 막 본업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고 내가 여러 가지 막 이런 부동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 경매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역을 사고 좀 상황이 나아질 때 이 자산을 가지고 한 번 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경매를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무조건 겁을 내요. 저도 매번 그런 사람들을 만나왔고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역사는 매번 반복이 되고 있죠. 20년도에도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 규제 강화로 시장이 얼어붙었었잖아요. 그때도 노도광은 조용했었고 불과 1년, 2년 뒤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장 먼저 폭등한 지역이 노도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두 불안해하고 거래가 끊기고 언론에서 막 비명, 이제
거기는 거래가 끝났다, 시장이 안 좋다라는 시기가 저는 이제 경매로서 기회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부동산 경매잖아요. 부동산 경매는 일반 부동산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시장 관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남들이 좀 겁내하고 남들이 좀 꺼려하는 물건을 싸게 사서 이 상황 자체가 나아졌을 때, 혹은 지금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내놔서 그 중간에 차익을 남기는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기 때문에 좀 일반 부동산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보는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실거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노도광, 그리고 돈이 지금 조금 모자르신 분들은 노도광이나 은평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경매로 노려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못 들어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주택 같은 경우, 갭 투자 같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고 매매 사업자를 낸다라고 해도 부동산 경매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이 경쟁자들이 빠진 상황에서 내가 경쟁률이 낮은 물건을 싸게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공부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지금 실제로 얼마나 낙찰이 되고 있는지,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이 줄고 있는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늘어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줄어드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경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노원, 도봉, 강북 관련해서 이야기해 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들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